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기출 응용 과정, 예상 문제 과정이죠? 네. 문제집은 언제 받으셨어요? 문제집. 아, 꽤 오래됐어요? 아니, 프로는 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아, 프로는 보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7, 8월 달에 하는 이 기출 응용 과정은 여러분들 뭐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 아마 다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기출 과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 지문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 점수는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기출 지문이고, 그 기출 지문에서 조금 더 약간 난해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기출 지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고, 자, 역시 이 문제도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미리 좀 풀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건데, 뭐 이미 다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총론 시험지에서 보통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몇 문제요? 나 방금 잘못 들은 것 같아. 5문제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최대 2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 부분은 전반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우리 대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고 들어가 보죠.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물납 규정이 있는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 종부세 하나다. 자, 우리 물납 지방세 중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죠? 국세 중에서는요. 상속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국세는 지방교육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글자 그대로 우리 목적세 총 몇 개 있어요? 목적세 5개 있습니다. 5개. 그죠?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가지. 뭐가 있었어요?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그냥 지지라고 외운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자, 그 중에 부가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네. 그 중에서 뭘 찾아내래요? 국세만 찾아내래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돼야죠.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율 적용할 때 비례세와 누진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다. 자, 취득세 비례세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진 구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례세밖에 없죠? 자, 양도소득세는 비례세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진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모든 세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재산세부터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 납세자의 범위에는 징수 의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모두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 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5번이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같은 문제는 우리 시험지에서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세의 기본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조세의 일반적인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2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맞죠? 조세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다? 경비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3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즉, 납세무자가 누구냐? 뭘 충족한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다. 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굽니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즉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 다음에 5번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종부세는 물납제도 없죠? 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금 중에서 총 5개,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이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물납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산세 하나밖에 없는데 전제조건 얼마 초과? 그렇죠?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왜 관할지역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방세니까 그래요. 지방세니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 없죠? 재산세 있죠? 종부세 있어요. 소득세 있죠. 자, 그때 재산세 얼마? 250만 원 초과죠? 250만 원 초과, 기간은 3개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역시 250만 원 초과죠? 250만 원 초과, 기간은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죠? 예. 1,00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문제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되든 세목별 문제로 출제가 되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킹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물납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질문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질문에서 포인트는 일단 얘가 먼저죠. 뭐부터 찾아내라? 지방세부터 찾아내라. 그러니까 세목을 여러 개를 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국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지방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전체를 다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세 전부 다 지방세네요. 문제될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죠.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 물납이 되는 것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네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얘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뒤에가 도시지역분이라고 붙었고 하나는 지방교육세라고 붙었네요. 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나와요? 도시지역분이 같이 나옵니다. 즉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같이 부과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나온다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와요. 고지서 보셨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번 달이 7월 달이죠? 조만간 고지서 올 거예요. 고지서 오면 꼭 재산세 고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도시지역부는 왜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 그랬어요. 도시계획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그랬죠. 근데 예전에는 따로 부과를 했다가 지금은 어차피 재산세 내는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도시지역분만큼은 재산세 뭐에서요? 포함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라 그랬죠. 원래는 어떻게 고지해야 된다? 따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뭐가 같기 때문에 납기가 같아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산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인데 단지 뭐가 같기 때문에 납기하고 징수 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내는 날짜는 세금 내는 날짜 똑같아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같아서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는 것뿐이지 재산세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따로 물납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지방교육세가 문제인데 지방교육세는 왜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가세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서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당신은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는 거고 재산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재산세 낸 세금의 20%만큼을 추가적으로 내주세요 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이 물납하고 뭐가 가능한 거예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납은 안 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그냥 현금으로 내셔야 돼요. 물납 안 받아줘요. 왜냐면 금액이 클까 적을까? 적어요. 왜? 재산세 금액의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물납을 안 받아줍니다. 그대로 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금전으로 내셔야 되는 거죠.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죠. 각 세목별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자, 물납과 분할납부 규정이 없대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맞죠? 네. 자, 2번에 봤더니 250만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금이 재산세네요. 뭐 포함해서?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재산세는 물납 가능하죠?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맞죠? 3개월 맞고 얼마를? 일부를. 자, 일부라고 했으니까 얼마인지를 정확히 안 줬죠? 그러면은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다,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다. 요건. 그러면 얼마 초과? 그렇죠. 250만 원 초과라고 나와야죠. 만약에 여기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렇게 나왔으면 분할납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이쪽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일부라고 안 내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나와야 돼요? 500만 원 이하. 만약에 여기가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500만 원 초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250만 원 초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뒤에 가서는요. 일부라고 내야 돼요. 일부. 왜냐면 요건 물어보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가 500만 원 이하라고 나와요. 그럼 뒤에 가서는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 앞에가 500만 원 초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는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지를 봐서 앞에 단어가 25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한지 초과한지를 줘야 되는 건지 문장을 보면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얘는 요건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면 재산세니까 250만 원 초과라고 나와야 된다. 아, 얘는 금액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면 2배가 주어져야 되겠구나. 문장 확인할 수 있겠죠?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 보죠.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대요.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돼요, 안 돼요? 되죠? 기간은 6개월.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요. 일부라고 줬네요. 요건 문제죠? 그럼 앞에는요. 250만 원 초과라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에 봤더니 물납을 할 수가 있대요.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종부세 가지고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내는 게 종부세 쪽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 할 수 있대요? 분할납부할 수 있대요. 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해요? 가능하죠.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부라고 줬네요. 일부라고 줬죠? 그러면은 앞에 가서는요. 그렇죠. 1000만 원 초과라고 나와야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일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나와요? 1000만 원 초과라고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1000만 원 초과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럼 앞에는 2000만 원 이하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재산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 250만 원, 여기서 250만 원 얘하고 요 뒤에서 250만 원 얘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얘는 요건에 250만 원인 거고 얘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250만 원 초과분인 거고. 문장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 잘 보시면 분할납부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는 일부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000만 원 이하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초과라는 단어가 2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앞에가 나오느냐 뒤에가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거 잘 보시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우리 과세 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렇죠.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서도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는 역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관할관청은 세무서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관할관청은 역시 세무서가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특히 지방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특광도냐 도구냐 시군구냐는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취득세는 광역단체인 어디에서? 특광도에서. 재산세는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그리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해라. 그게 등록면허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디에서 징수한다? 도나 구에서 징수한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세목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했는데, 자, 박스 형태 문제고 짝 맞추는 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부터 찾아내라?
버릴 것부터 찾아내라. 자, 그러면은 포인트는 국세니까 지방세 버려야 되겠죠? 자,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버리죠? 그럼 일단 기업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가자. 그 다음에 상속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디귿번 들어가 있는 것도 일단 버리고 들어가자. 뭐가 이게 또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요. 국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자, 미음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리고 들어가자. 예. 그러면 뭐 답은 3번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상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그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6개 주는 경우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박스 형태 문제는 몇 개 줘요? 4개예요, 4개. 정말 많이 줄 때가 5개고. 딱 4개면은 답을 찾는데 지장 없는데 그 4개 중에서 짝 맞추는 문제는 2개만 알면은 거의 답은 다 나와요. 90% 이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아는 것에서 답을 찾자. 두 번째, 거기에서 답이 없으면 그냥 찍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특, 광,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됐죠? 그러면 앞에 위에 3개가 취득세, 밑에 3개가 재산세, 맨 뒤에 거 2개가 등록면허세.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찾아내래요? 광역시면서 도세인 걸 찾아라. 자, 그러면 광역시하고 도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광역시하고 도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취득세 하나뿐이네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아니니까 일단 디귿하고 니을 들어가 있는 거 싸그리 다 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럼 답은 1번이죠. 아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내놓은 거냐면 이 문제를 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나 담배소비세 지방세가 총 몇 개가 있느냐면 11개가 있어요. 근데 11개가 다 달라요. 11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뭐 특광도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특광시군으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시군구로 가는 것도 있고 도구로 가는 것도 있고 이게 세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외우는 건 미친 짓이죠. 어떤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내가 아는 것에서 답을 찾아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찍으셔야 돼요. 방법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문제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일반 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로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총 5개의 세금은 다 뭐예요?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따로 5개 암기하시라고 그랬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농,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면 간접세.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직접세죠.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직접세입니다. 별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죠. 6번 보겠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은 뭐 그냥 용어 문제네요.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한다. 무슨 세?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한다. 그러면 무슨 세? 목적세.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3, 4, 5번이 문제인데, 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의 목적세다. 맞아요? 맞죠? 일단 국세다 아니다. 국세 맞죠? 목적세다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다 아니다. 지방세 맞죠? 지방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세다 아니다. 보통세 맞아요. 목적세 빼고는 다 보통세예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국세다 아니다. 아니죠. 목적세다 아니다. 목적세는 맞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목적세가 총 몇 개가 있느냐면 5개가 있다. 이 5개 빼고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보통세라고 한다. 그래서 국세에다가는 목적세 3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있죠? 네. 예전에는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지만 가끔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세 해당하는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국세는 농, 지방세는 지. 문제는 지방세는 제가 지지라고 외우기는 했는데 솔직히 지지라고 외우는 것은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지방소비세라고 나온다. 또는 지방소득세라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지죠. 소비세나 소득세는요. 목적세가 아닙니다. 보통세예요. 보통세. 그래서 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세가 되는 건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건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뭐다? 지방교육세인데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재산세랑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재산세랑.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고지서에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오는 거죠. 딱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거 그 2개가 목적세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자, 7번 문제는 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직접세냐 간접세냐는 그 차이점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5개의 세금은 다 무슨 세금이다? 직접세입니다. 그러면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했으니까 내가 배우는 세금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기억 니을 들어가 있는 거 2번밖에 없네요. 아시겠죠? 대충 이딴 식으로 찍으시면 돼요. 네. 자, 참고로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레저세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간접세 당하는 게 뭐냐면 담배 소비세하고 지방 소비세하고 레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접세가 뭔지는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은행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한테. 거래 상대방한테 세금을 주는 것을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렇죠.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따로 빼내서 은행에 내는 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네. 담배 소비세도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담배값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세는 술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듯 어떤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들은 다 뭐예요?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그냥 이것도 뭐 참고지만 부가가치세가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세수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내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커피 한 잔에도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고 택시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 부가가치세를 낼까? 평균적으로. 뭐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다고 쳐요. 10만 원을 썼으면은 한 만 원 정도는 부가가치세라고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 10% 그냥 대충 계산을 해서 어떤 날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안 낼 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원만 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부가가치세를 하루에. 그죠? 그러면은 1년에 365일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요. 5천만 명 잡겠습니다. 세금이 얼마가 나오겠냐고요. 다 곱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거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1%만 올리게 되면 세수는 어마어마하게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부가가치세가 1%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1% 올랐다는 소리예요. 물가가. 왜?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 정치적인 의도는 없어요.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유류세 지금 기름값 올랐죠? 기름값 오른 이유가 뭐예요? 기름값이 오른 이유? 예. 유류세 인하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기름값 자체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수입하는 금액이 있고 정유회사의 어떤 이익 분배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 공급을 할 때 이 정도 공급가액으로 잡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제 그건 국가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세금을 붙여요. 유류세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 유류세를 인하시켰어요. 근데 그 인하율을 줄였습니다. 인하율을 줄인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올 때 유류세가 인하됐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인하된 게 아니라 인하시켰던 비율이 20%가 됐는데 그걸 15%로 줄인 거예요. 그럼 5%가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런 세금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간접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세금들이. 그러니까 간접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름값 오르면 누구 요구합니까? 정유사 요구해요. 니들 이거 가지고 성과급 잔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익 어마어마하게 내지 않았느냐. 물론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세금을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오를 거냐 낮아질 거냐 이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진짜 부가가치세를 1% 올리려고 했던 모 정부가 있었어요. 몰래. 왜냐면 이걸 공지를 하게 되면은 난리 날 건 뻔하거든요. 1%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엄청나게 거치겠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1%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몰래 하려고 했다가 소비자연맹에 걸렸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맞고 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11%까지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12%까지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적도 있어요.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국세잖아요. 그러면 국세로 이만큼 부가가치세를 걷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지랄을 할까요? 그렇죠. 지방세가 지자체가 난리를 치겠죠.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비를 했는데 왜 이 돈을 다 국가 너희가 가져가느냐. 우리도 따로 걷게 해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걷으려면 부가가치세를 어때야 돼요? 올려야 돼요. 왜? 국세에서는 이미 10%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에서 더 가져가려면 1%를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조금 더 걷으려면 그러면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만큼은 이만큼을 부가가치세로 걷고 그 걷은 금액의 일부를 지자체로 돌려줍니다. 이게 지방소비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얘는 부가세인 거예요.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방소비세라고 해요. 근데 얘하고 또 다른 점이 얘거든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뭘로 내요? 소득세로 내요. 근데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다 국가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때도 또 누가 난리를 쳐요? 지자체. 우리 지역 주민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니들이 다 가져가? 우리도 좀 줘. 그래서 여기서 띄어서 줘야죠. 그러면은 국고가 줄어들죠. 이건 물가하고 연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간접세가 아니라 얘는 직접세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추가로 걷어. 그래서 소득세를 추가로 걷어요. 이게 지방소득세야.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추가로 걷는 거고 지방소비세는 추가로 안 걷어요. 부가세로 걷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지자체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간만 잡아 먹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계속 봤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일단 과세표준과 세율의 표시 방법에서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 다음에 세율도 비율로 표시하면은 정률세라고 하고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인데 전부 종가세 구조고 정률세 구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그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경우,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때 등록 당시 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금액이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보이죠 지금? 보여야 돼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다?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이다. 그때 재산가액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뭐냐? 납세의무자별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80억이나 5억이나 9억이나 12억이나 0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뭐다?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특공제를 공제하고 기본공제를 공제한 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다 가액이죠. 단 유일하게 수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등록면허세. 뭐였을 때? 말소 등기. 건당 얼마? 6,000원. 예. 이게 유일하게 종량세 정액세 구조로 가는 거죠.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것 중에서 종량세 정액세 구조로 가는 경우는 어디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돼 있느냐? 물세 구조로 돼 있고 국세는 다 무슨 구조로 돼 있다? 인세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전부 다 물건별로 계산한다. 국세는 전부 다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한다. 이해되셨죠? 다만 유일하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구조로 가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뭐다? 재산세뿐이다. 뭐에 한해서? 그렇죠. 토지에 한해서. 토지. 그죠? 대신 종부세는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뭐별로? 인별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대신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뭐별로 계산해요? 주택별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택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재산세에서는 뭐별이라고 해야 되고 주택별이라고 해야 되지만 종부세로 넘어가면 인별, 즉 납세의무자별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주택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납세무자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기억나세요? 네, 요걸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네요. 세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세율은 두 종류가 있다.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은 전부 비례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는 대신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재산세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뿐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는요, 몇 단계? 뭐가 누진세예요? 토지하고 주택이죠? 토지 몇 단계? 3단계. 주택은 4단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는요. 역시 토지는 몇 단계? 3단계. 주택은 7단계 누진세가 되죠. 7단계.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8단계 누진세죠? 소득세는 그냥 8단계 누진세예요. 몇 프로? 6에서 45% 8단계 누진세가 되는 거죠. 소득세는 원래 이게 기본이니까. 대신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니까 원래 뭐가 원칙이에요?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대신 비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법인으로서 주택에 한해서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안 돼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몇 단계 누진세? 3단계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몇 단계 누진세예요? 3단계 누진세예요. 토지는 주택이 문제인 거죠. 주택이 원래는 몇 단계 누진세인데 7단계 누진세인데 그게 누구 걸로써? 법인 소유 주택만 비례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이면 5%.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죠. 4, 5, 6, 7. 요게 전부 다 비례세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율 문제는 안 빠지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보셔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100%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에서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에서 다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다 나왔어요. 네. 예전에는 취득세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세율 문제가.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요 보유 단계에서부터 세율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8번 볼게요. 자, 8번 보시면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무슨 세? 보통세.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무슨 세? 목적세. 자, 이 중에서 지방세, 목적세로서는 교육세와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다. 자, 교육세는요? 아니죠. 교육세는 지방세다 아니다. 아니잖아. 얘는 국세잖아요. 그죠? 지방세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방교육세라고 해야 돼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조세는 재산의 귀속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을 하는데 인세하고 물세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다. 자, 재산세는 인세 구조, 물세 구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요? 물세 구조는 없죠. 전부 인세 구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세하고 인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종부세부터는 전부 다 인세 구조밖에 없어요. 물세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국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간다? 인세 구조로 간다. 국세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또 나왔네요. 자, 물납이 가능한 조세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다. 이제 지겹도록 나오네요. 종부세 안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모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네요. 재산세 맞죠?
종부세 맞죠? 소득세 맞죠? 결국 비례세는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누진세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누진세만.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뭐 간접세 직접세 문제인데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부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우리 부가세 어떻게 외웠어요? 그렇죠? 농지, 지농.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순서가 농, 지, 농, 소득세는 없고,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 그리고 선을 그을 때는 취득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동시에 선을 그으셔야 되고,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부터는 그냥 하나씩만 선을 그으시면 되고. 아시겠어요? 네. 왜 취득세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득세가 부가세가 두 개가 붙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취득세는 이런 경우죠.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취득은 했는데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취득 원인 없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랬을 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그래요. 얘는 무조건 취득세예요. 그에 반해서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였어요? 취득세였어요. 옛날에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던 걸 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쳐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요? 취득세 하나로 내요. 그러니까 요게 옛날 취득세였어요. 요게. 그 다음에 얘가 옛날 등록세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두 번 냈었단 이야기죠. 그게 귀찮으니까 두 개 합쳐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라고요.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내라고요. 여기는 원래 취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무슨 세금?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여기는 원래 등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등록세만 냅니다. 지금은 명칭이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뿐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때 원래 취득세 부과됐던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10%였던 거고, 원래 등록세 부과됐던 세금이 지방교육세 20%예요. 그러면 여기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도 몇 개가 붙어요? 두 개가 붙어요.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하고. 여기는 농특세 10%만 붙는 거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뭐는 따라 붙어요? 농특세 10%는 따라 붙어요. 대신 지방교육세 20%를 따라 붙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요 세율, 취득하고 등기를 다 내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세율일 때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다 붙어요. 취득에 대한 세율만 내고 등기에 대한 세율이 없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뭐만 붙는 거예요? 농특세만 붙는 거예요. 등록면허세에는 농특세가 붙을 수가 없어요. 지방교육세만 붙어요. 대신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은 별도로 농특세가 따로 붙으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아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취득을 했는데 매매로 샀다. 얼마에 샀느냐? 10억에 샀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매매로 샀는데 10억에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가 건물을 매매로 10억에 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입니다. 그럼 무슨 세금 내라고요? 취득세 내라고요. 두 번째,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로 내라고요? 표준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4%짜리네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4%짜리죠? 자, 근데 요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무슨 세금 내십시오? 취득세 내십시오. 취득세를. 그래서 10억에 몇 프로? 4% 계산을 해서 4천만 원 내십시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본세 계산했으니까 이제 부가세 계산할 때 부가세는 옛날 방식으로 다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옛날로 나누면 2% 2%죠. 그러면 그 중에 앞에 게 농특세, 뒤에 게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제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되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10억에 몇 프로만 적용을 하고 2%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얼마? 2천만 원인데 여기에 몇 프로? 10%니까 200만 원 내시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방교육세, 줄여서 지교세라고 할게요. 자, 지방교육세는 10억에 몇 프로? 2% 계산해서 얼마? 2천만 원인데 여기에 몇 프로? 20%. 그래서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이 4,600만 원. 그래서 실무에서는 몇 프로라고 그래요? 4.6%라고 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든 뭐하든 간에 전부 다 4.6%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4%짜리니까 2%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니까 몇 프로? 0.2%죠? 여기에 20%니까 몇 프로? 0.4%죠? 그러면 4 더하기 0.2 더하기 0.4니까 몇 프로? 4.6%입니다. 자, 그럼 보죠. 4% 더하기 0.2% 더하기 0.4%니까 이게 4.6%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 상속을 받았으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2.8. 2.8. 농지였을 때만 2.3. 38광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자, 2.8%를 내야 됩니다. 근데 2.8%가 2% 더하기 0.8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앞에 게 취득에 대한 세율이니까 여기에 몇 프로? 10%니까 0.2%. 그 다음에 뒤에 게 등록에 대한 세율이니까 여기에 몇 프로? 20%니까 0.16%네요. 맞죠? 그러면은 2.8% 더하기 0.2% 더하기 0.6% 하니까요. 3.16%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3.16%라고 그래요. 상속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프로라고 그래요? 3.5%잖아요. 증여는. 그러면 3.5%니까 2% 더하기 1.5%로 돼 있죠? 그럼 여기에 10% 하면 0.2%고 여기에 20% 하면 0.3%죠. 그래서 합쳐서 4%예요.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증여가 4%인 거예요. 매매는 4.6%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근데 하다 보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매매 해서 뭐 일반적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6%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아예 이게 표가 있어요. 적어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냥 출력해서 딱 꽂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손님 들어왔을 때, 고객 들어왔을 때 설명하면서 4%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나중에 요거도 먹어요. 왜? 야, 너 분명히 4%라고 했잖아. 근데 왜 더 나왔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건 4% 정도 나오는데 그건 취득세만 하는 거고 나중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금액보다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넘겨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다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면요. 1%죠. 그죠?
그러면 1%면 취득세 1%죠? 근데 부가세 계산할 때는 이걸 어떻게 쪼갤 거냐 문제예요. 이걸 쪼개면 지금 1%가 취득하고 등기가 다 들어가 있는 세율이잖아요. 그럼 이걸 취득하고 등기 쪽으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면 0.5 더하기 0.5로 가야 돼요. 왜냐? 4%가 2 더하기 2였잖아요. 근데 그게 1%로 줄어든 거니까 반반이죠? 반반으로 쪼개는 게 맞는데 부가세 계산할 때는 그렇게 안 쪼개요. 2% 더하기 0.5로 가요. 아니 이건 그냥 여러분들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실무적인 부분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10% 하면요 0.2죠. 이게 무슨 세금? 아니죠. 취득세는 얘고.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라니까 얘가 농특세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 20% 하면 몇 프로? 0.1%잖아요. 얘가 무슨 세금이고? 지방교육세고 얘가 지방교육세.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특세,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그러면 합쳐서 그래서 실무에 가면은 5억 원짜리 샀다 1.3%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1.1%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얘가 안 붙을 때 있어요. 얘가. 그러면 1.1% 맞죠?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은 얘는 1.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중개사무실에 가면 아파트 이번에 매매하셨는데 뭐 아파트를 이번에 구입하셨는데 24평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1.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금액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깔아놓고 다 보여주거든요. 컴퓨터에 깔든 핸드폰에 깔든 다 깔면은 그냥 나오기는 해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단순하니까 금액만 넣으면은 그냥 금액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계셔야죠. 명색이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보죠. 자, 1번 보니까 뭐가 붙는데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대요. 몇 프로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예요? 취득세네요. 취득세에서는 20%가 붙을 수가 없죠. 몇 프로만. 10%만 붙어야죠. 그것도 어느 쪽에만 붙을까요? 취득 쪽에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 쪽이면 몇 프로짜리? 2%죠. 그래서 표준세율을 몇 프로만 적용을 하라고요. 2%만 적용을 하라고요. 표준세율을. 표준세율을 2%만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디 쪽만 적용하겠다? 취득 쪽만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은 2번을 보죠.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부과된대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된대요. 몇 프로가? 20%가 부과가 된답니다. 그것도 어디에? 취득세. 자, 취득세, 지방교육세 20% 부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취득세 부과될 수 있죠? 근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디 쪽에만? 등기 쪽입니다. 그러면 등기 쪽이면 2% 쪽이 아니고 2%를 뺀 나머지 쪽이겠죠. 2%를 뺀 나머지 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3.5%다. 그러면 3.5에서 2%를 뺀 나머지 몇 프로? 1.5. 표준세율이 4%다. 그러면 2%를 뺀 나머지 2%.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1을 뭐한 세율? 뺀 세율. 그러니까 4%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 더하기 2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2에 붙는 것은 농특세 10%, 뒤에 2에 붙는 것은 지방교육세 3.5%짜리다. 그러면 2% 더하기 1.5, 뭐 2%에 붙는 거 2%만 적용을 했다. 표준세율이 3.5인데 몇 프로만 적용했다? 2%만 적용했다. 그러면 어느 쪽? 취득 쪽이니까 농특세.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특세는 무조건 몇 프로?
10%. 얘만 10%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몇 프로고? 20%고. 나머지는. 그럼 3%짜리다. 그러면은 2% 더하기 1%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다 2%짜리잖아요.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특세 10%. 그러면 그 표준세율에서 2%를 뭐한 세율? 뺀 나머지에 부과되는 게 지방교육세 20%. 만약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에요? 10억에 4%, 10억에 2%, 2%, 거기에 10%, 20%. 아, 예, 알겠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어차피 계산 문제는 찍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만에 하나.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가 조금 덜 쌓였죠? 네. 좀 더 쌓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죠. 3번에 봤더니 20%가 부과가 된대요. 뭐가? 지방교육세가.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지방교육세 20%죠. 농, 농,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니까 등록면허세니까 지방교육세 20%. 맞죠? 그 다음에 20%가 부과가 된대요. 뭐가? 지방교육세가 어디에? 재산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죠? 20% 맞고. 그 다음에 20%가 부과가 된대요.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어디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20%. 맞죠? 네. 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니까 지방교육세 20%. 4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니까 지방교육세 20%. 5번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20%.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